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독일 5G 통신망 중국 화웨이 ZTE 제외, 중국 당황스럽고 매우 불만족, 실상은 정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 항만에 대한 크레인에까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만에 설치되고 있는 상하이 전화중공업의 STS 크레인에 컨테이너의 출처, 목적지를 등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크레인에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중국에 수집당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AI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5G 통신장비. 그런데 중국 업체인 화웨이와 ZTE가 만든 통신장비에는 백도어 시스템이라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통신장비에 대한 통제가 없었으나 이제 독일이 나서서 중국의 5G 통신장비를 완전 배제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국가안보상의 이유. 그런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중국은 발끈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영향력이 있는 독일의 결정이라 중국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은 정보를 쥐고 있는 데이터 통제국까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웨이 통신망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쥐고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독일 5G 통신망, 중국 화웨이 ZTE 배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자국 통신망에서 중국의 화웨이 ZTE의 일부 부품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5G 통신망에 대한 화웨이 ZTE 부품 사용을 금지할 계기라는 것이죠. 이 두 회사가 중국의 공안당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스파이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국의 스파이가 여기 와서도 바로 이것을 따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6일 로이터 통신은 독일 정부가 통신업자들에게 화웨이와 ZTE가 만든 특정 기기나 부품을 5G 통신망에 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죠. 독일 정부의 소식통의 발언을 통해 이미 통신망에 장착된 화웨이와 ZTE 기기도 금지 대상에 포함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지금 독일에 깔려있는 5G 통신망까지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G와 달리 5G 통신망은 완전히 개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은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처는 미국이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부터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독일이 최근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라 주목받고 있다고 외신은 평가를 하고 있죠. 현재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정보소장도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려 계속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평가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내무부, 연방정보기술보안청, 연방방관리청 등 사이버 보안 기관들은 지난 수개월간 자국 5G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독일 매체 차이트 온라인에 따르면 정부 내 사이버 보안 기관과 내무부가 협업해 5G 네트워크에 독일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분명히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조사 결과 안보 위협의 요소가 발견돼 나온 조치라고 전하고 있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중국의 스파이가 화웨이 장비를 통해 국가 핵심 인프라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에 한 발 먼저 나섰습니다. 당시에도 화웨이 측과 중국 정부는 거세게 반발했죠. 하지만 정권 교체 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화웨이와 ZTE 부품을 모바일 네트워크에 사용할 경우 중국 스파이가 독일의 필수 인프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경고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 중국 당국과 화웨이, ZTE는 이 같은 주장은 반중국 세력을 지지하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의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반발했었죠. 독일 연방정부는 2021년 IT 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차세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기준을 설정을 했지만 다른 서방 국가들처럼 화웨이와 ZTE 부품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독일이 이번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에서는 불만을 하고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5G 통신망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의 특정 부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중국 측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7일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독일 정부의 성급한 결정에 매우 당황스럽고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죠.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4G보다 5G 무선 접속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제재하지 않았던 2019년도에 화웨이를 제재하려고 했었지만 그때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제재하려고 했지만 제재를 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 화웨이의 기술에 더 의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화웨이의 경우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회사의 두 축 중 하나인 스마트폰 분야가 분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너 브랜드를 분사시켰고 물론 아너 브랜드가 지금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국의 영향력 안에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브랜드 자체가 분사시키면서 지금 기기를 제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5G 제품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화웨이 입장으로서는 아너 브랜드를 분사시켰고 이번에 4G 부품에 대한 수출 중단 결정으로 사실상 스마트폰 분야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다른 한 축인 통신장비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에서는 영국, 스웨덴 등이 중국 5G 통신장비 퇴출을 진행 중이나 다른 나라들은 시큰둥하였으나 유럽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 독일의 참여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독일의 중국산 5G 통신장비 퇴출을 실제로 시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지난 2019년 독일은 중국산 5G 통신장비를 배제하려고 했지만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독일 차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협박도 곁들였죠.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폴스타 등 완성차 업계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자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독일차 벤츠의 경우 최대 주주가 중국 국영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2대 주주는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기업인 지리자동차입니다. 중국 대주주가 보유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의 지분은 20%에 육박하죠. 다임러 그룹의 공식 발표 등에 따르면 다임러 그룹의 지분은 각각 베이지 자동차 9.98%, 지리 자동차의 창업주인 리푸슈 회장이 9.6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제조업들의 미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길에 중국과의 협업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내연 기관차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중국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독일의 의지만 남게 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 정부는 데이터 통제국 설립 계획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등이 나눠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을 설립한다라는 계획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이는 중국 정부가 전 세계의 데이터, 중국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데이터를 한 손에 쥐고 흔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관심은 통제국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데이터까지 추출하고 보관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규제도 정부가 이제부터는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기업이 특정 종류의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자국 내 기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 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도 규제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데이터 통제국이 완성되면 중국은 반독점국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정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국제국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도 이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화웨이와 ZTE에 대한 이제 정보를 빼내지 못하게, 특히 백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빼내지 못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막는, 그래서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까지 몰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영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밖에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프랑스까지 하게 된다면 이 상황은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까지 보면 결국 정보전이 누구냐, 정보전에서 승리할 나라가 누구냐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백도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정보전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누가 정보를 수집하고 탈취할 수 있냐,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한국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독일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화웨이 제품 그리고 ZTE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샤오미에 대한 제품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제품 이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